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하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 그 연희동 자택이 명의가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본체는 이순자 씨, 정원은 전직 비서관, 음. 그리고 별채가 바로 이 소송을 낸 셋째 며느리.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검찰이 이제 신청을 해서 2018년 공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씨 일가가 소송을 막 낸 거예요. 네. 그럼 막 법적 분쟁에 나선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취임 전에 사들인 이 자택 본체와 정원은 뭐 취소를 해줬는데 압류 네. 취소를 해줬는데 이후에 이렇게 부정축제한 그 비자금으로 사들인 이 별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공매로 넘겨라 이렇게 유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소송을 냈다가 지금 패소한 거잖아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또 심리 중이고요. 네네. 이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뭐 오프닝 곡에 나왔던 아름다운 구속이 나왔던 네. 바야흐로 1997년에 딱 그때군요. 딱 그때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이 2,205억 원을 아. 받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전 재산 29만 원. 다 아시죠. 완납을 계속 미뤄오다가 예. 지금 작년에도 35억 원이 환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그 35억 했으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970억 원이 와, 970억. 아직도. 아, 근데 이게 1,000억 밑으로 떨어진 게 작년이 처음이래요. 이게 환수가 가능한 돈이긴 합니까? 그럼 야금야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기필코 어째- 받아내야죠. 그렇죠.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저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데요. 네. 첫 곡으로 이제 윤세연님이 아름다운 구속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가격리 해제 축하드립니다. 이유가 너무 네네.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가격리 기념 해제 기념. 노래였습니다. 네네. 아이린 김님이 감사합니다. 계속 칭찬을 보내주고 계세요. 예. 이끼없기님이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더 받아내야 네네. 한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곡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원래 96년도에 나왔는데 97년도에 히트를 쳤다고 아, 그래요? 말씀하시네요. 네. 이게 약간 잠재력이 있는 곡이었군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 패션 멋지다고. 아, 그래요? 네. 분장실 가니까 아저씨 같다고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역시 시청자분들은 보시는 눈이 있어요. 강성모님이 제 표정 보면은 그날 주식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듯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오늘 제 표정?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이분과 첫 코너를 함께하죠. 빨리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큐시트 선측 노재필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까 근데 첫 곡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오늘 첫 곡이라고. 네. 두 번째 곡이 있어야 될 것 뭐 같네요. 우리 음악 방송으로 또 바꿨습니까? 그런 걸 또 네. 캐치를 하셔가지고. 리수아님이 노재필 기자 사랑해요 올리셨습니다. 이분 누굴까 궁금해. 아는 분 같아. 아무튼. 일단 제 가족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세윤님이 피곤해 보인다고. 피곤한 두 피곤하죠. 분이라고 아니 금요일 날 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얼굴 좋으신데? 뭐 오늘 좀 저는- 비비크림을 네. 덜 바르신 거 아닌가요? 머리도 딱 한. 이게 안 먹더라고 이게. 아. 근데 이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먹어가지고 살짝 발랐어요 사실은. 피부가 좀 유명하지. 밤에 사실 네. 주무시기 전에 수분크림 듬뿍 좀 바르고 주무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수분크림. 수분크림이 뭔지 싫어요. 아십니까? 귀찮아요. 다들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그런가요? 저희 불금이라 힘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 불금 집에서 뭐 다 보내셔야 될 텐데 불금은 금요일 날 집에서 그러면 술을 드신다 그러면 많이 드시나요? 집에서 먹는 주량과 밖에 주량이 다르잖아요 보통. 그쵸. 집이 저는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적어요 집에서 먹는. 얼마 안 먹어도 그냥 저는 딱 먹게 되더라고. 와인 한 잔 정도? 집에서 술 많이 드시는 분, 집 주량이 더 세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게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좀 뭐랄까 안주가 좀 부실해서 그런가. 기분이 잘 안 나긴 하죠. 네. 좀 그런 기분이 안 나긴 그렇죠. 하죠. 저는 금요일마다 사실은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가족들하고. 팝콘 사놓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약간 집콕 영화? 그러니까 금요일이 약간 영화데이예요. 오늘은 무슨 영화 보시려고? 퍼시 잭슨 불렵니다. 뭐예요 그게? 퍼시 잭슨? 네, 퍼시 잭슨. 요즘 아들이 푹 빠져가지고. 네네네. 네. 아리 동전이 이번에 뻥치시네 와인 먹는 데라고.
아 약간 와인 저도 얘기하시니까 와인 먹을 저희가 줄 알아요. 쌓였어요. 제가. 약간 와인에 살짝 버퍼가 예. 걸리긴 했는데 바로 잡아내시네요. 아, 네. 예리하신 분들이 많아. 네. 네. 와인이라니. 네. 아 총총님이 막걸리가 코리아 화이트 와인이라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코리아 라이스 와인이에요. 네. 아무튼 네. 자 오늘 퀴스트 산책은 코로나 얘기부터 들어갈 텐데 네. 신규 확진이 346명. 작년 11월 말 이후 2달 만에 최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소인데 제가 제목에 이제 그러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나 아, 그렇죠. 왜 그러나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닌 게 이동량이 늘고 있대요 지금. 아 이제 사람들이 조금 긴장이 좀 풀어지니까.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아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이제 연초니까 좀 늘어난 걸 수도 있겠죠. 그쵸, 애들 네, 방학도 네. 하고 하니까 좀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겨울철 언제라도 이렇게 솟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지겹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주말 앞두고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입국 전에 진단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아직 안 하고 있었나라고 싶었거든요. 저는 자가격리가 선택이었다는데 오히려 아,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지시를 내렸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음성 확인서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검사를 받기도 그쵸,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권고였대요. 권고. 그리고 입국한 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격리하는 것도 권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의무화시키겠다는 건데 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미국 권고였대요 이제까지 의무화가 아니었대요. 권고가 정말 많았군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 보면서 우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인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었어요. 네네. 네. 그 미국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를 또 표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검사가 강화되면은 여행객이 줄 것이다라는 우려. 그 다음에 그 수만 명의 입국객을 어떻게든 격리할 거냐는 우려가 있다는데 이미 우린 다 해놨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 미국 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걸 했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 다음 달 말까지 미국이 최대 50만 명까지 누적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우울한 전망도 있는데 네.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보시고 좀 배우십시오. 예. 영어로 하셔야 듣습니다. 영어로. 아, 예. 영어로 좀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달콤한 커피님이 이제 마스크는 몸의 일부 같아요. 없으면 허전해요 하셨어요. 맞아요. 추워요 그리고 벗으면. 아, 네. 그건 또 있어요. 추워요. 장점. 지프로그 김님이 문화적 특성도 작용하는 듯 미국 유럽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정부 말을 안 듣는다고. 아, 그렇죠. 혹시 유학 갔다 오신 분인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미국 사람들이 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산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아 그런 건 있죠. 그리고 비 올 때 우산 쓰는 것도 잘 이해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우비를 그러니까 했습니까? 그게 저한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양산을 쓰고 다니냐.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런 뭐 무감각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아까 말한 뭐 개인주의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무튼 예. 자 이게 자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개최를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전망이 아주 그냥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네. 더 타임즈라는 영국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취소하기로 은밀히 결론을 내렸다. 은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은밀히. 은밀히. 네.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다. 뭐 우리는 계속 할 거고 정상 개최한다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일본의 분위기는
다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제대로 경기를 네. 진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더 타임즈라면 사실 영국의 보수 매체 중에 하나인데 네네. 네. 그래서 뭐 도쿄 의사회 같은 경우는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일본 의사회는 선수단을 우리가 수용할 여력이 없다. 환자가 발생하면 만약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네네. 게다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각국의 선수단을 불러다가 맞아요. 그렇죠. 같이 기숙 생활을 하고 네. 뭔가 거기서 경기를 하고 다시 퍼뜨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허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 일본 국민이 이제 그 전에 백신을 상당수 맞아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림픽 개최가 이제 7월 23일로 개막이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5월부터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2달 동안 아무리 속도를 내도 사실은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건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가는 게 좀 꺼려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중적인 어떤 그런 거겠죠. 그동안 준비해온 거를 올림픽에서 좀 발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거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가서 또 그런 코로나 위험에 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네. 보면 그 올림픽이라는 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니까 모든 선수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준비하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죠. 사실 하는데 어쨌든 또 건강에 그런 게 너무도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이잖아요. 뭐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선수 생명에 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들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연기 내지는 취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백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렇죠. 인도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어떤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공장 우리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우려를 지금 씻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데도 백신이 없어가지고 백신 센터가 문을 닫았대요. 한 3주 뒤에 오라고 하고. 공급 자체가 지금 네네네. 원활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던데 단독 기사를 하나 저희 인권 사이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 국토부 산하에 그 국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 부원장이 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살인 혐의요? 두고 있는데 네. 남자예요, 부원장은. 근데 이제 어떤 혐의냐면 그 직원 여자 부하 직원을 살인한 혐의죠. 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네네. 그 업무를 인계해주겠다면서 그 부원장이 그 여자 연구원을 부른 거예요, 집으로. 집으로 불러서 4시간 뒤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질 때 이제 속옷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뇌출혈 같은 걸로 이제 숨졌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럼 4시 그럼 좀 일찍 사실은 병원에 옮겼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네네. 내추럴이라 네. 그러면은 언제 옮기느냐에 따라서 골든 타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집에 온 적도 없다 이렇게 뭐 거짓말을 했는데 경찰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는 뭐냐면 그 응급실에 있는 그 병원 관계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왔는데 거의 의식을 거의 사망한 상태로 왔는데 속옷도 없고 남자가 같이 오고 이상해 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네.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네. 근데 뭐 이 사람은 얘기는 원래 만나기라고 주차장에 갔더니 뭐 이미 의식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이 부하 직원이 이 집에 가는 것까지 다 뭐 찍혀 있고 CCTV에. 그 다음에 그 축 처진 이 의식이 없는 그 직원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또 찍혀 있어요. 다 영상이 남아. 다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기사인데 네. 아무튼 유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걸 것 밝혀야 같아요, 되는 진짜. 상황이고. 시청자분들도 아무튼- 되게 좀 놀라셨는데. 네네. 이거 한번 보시면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뭐하러 또 차에다 태우고 4시간 그 시간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네. 빨리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했으면 그렇죠. 또
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 그렇죠. 텐데 4시간여를 방치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살인 혐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인하면 된 거고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인도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예. 아무튼 이 기사 보시면 될 거고 재판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하고 네네.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진짜. 네. 자, 그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사과문을 올렸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을 올린 대상은 검찰 관계자인데 재작년 12월 24일 2019년 12월 24일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계좌도 검찰이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잘못됐다. 검찰은 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뭐 그런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본인이 제기했지만 네.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다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1년 동안 검찰이 이렇게 계좌를 한번 추적을 하면은 1년 안에 그 통지를 해야 된대요. 본인한테 조회 내가 사실을. 조회 네. 사실을. 근데 그냥 1년이 지나도록 안 온 거죠. 안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그걸 입증할 방법도 없고 뭐 실수인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 평론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다음도 정치권 얘기인데 여당에서 그 가덕도 신공강 특별법을 2월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부산시장이 지금 약간 좀 부산의 여론 동향이라는 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그러니까 부울경의 정서가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네. 예. 민주당이 더 되게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부산에 표심을 확 가져오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아니구나. 칼? 칼? 뭐 그게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슈잖아요. 왜냐면 TK랑 PK 정서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하나 짓는다고 부산경제 도움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얘기도 좀 오늘 파고 들었어요. 사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계의 어떤 그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다 뺏길까봐 지금. 네. 약간 긴장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런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제 네, 민심이 네, 흔들리는 네. 거, 여론이 이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번 선거.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집토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데가 부산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서울만 공을 들인다고 보는 거고, 근데 서울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통합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 서울도 이 방정식이 되게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거기 그렇죠. 그쪽도.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지금 주목도는 안철수 맞아요. 대표가 그렇죠.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제 선언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야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당 후보들이 지금까지는 뭐 제대로 된 등판을 했다고 할 수가 네네네. 없는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이게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쉽게 이렇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물러날 때가 없지 않나요? 네, 없어요. 이번에? 아니 근데 어쨌든 너무 올드보이들이라 우리 정치가 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뉴페이스가 또 정치에 나가야 되지 한번 않을까 나와주시죠. 답답합니다, 솔직히. 생각이 좀 불현듯 뇌리를 스치.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부산시장 선거에당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굉장히 그 너무 당행 지도부가 소홀히 하고 있어서 좀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섭섭함을 토로했군요. 네, 관심 좀 가져달라. 나에게 관심을 달라. 네. 아무튼 뭐 그런 소식이 있고, 자 이제 요새가 이제 뭐 졸업이다 뭐다 원래 같으면 이제 꽃 수요가 많을 때잖아요, 사실은. 그쵸. 벌써 뉴페이스. 채팅창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막 진출하는 걸로 지금 거의 국회로 보낼 분위기인데요. 네.
벌써 한 5편 얻은 것 같아요. 야망. 네네네. 야망이 다 있어요. 이선영 아나운서도 야망을 뽐냈는데. 네. 아니 이랭킴님은 성지영 기자님 서울시장 가라는데요. 서울시장 가신다고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대권에 도전을 말은 다 할 수 있죠. 많은 야망을 다 드러내는 시간인가요? 네. 오늘이 좀 많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좀 힘들었나 보네요. 네, 이해 그렇죠. 바랍니다. 네네네. 네. 사실 가져온 것도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 최현희 기상 캐스터 올 때는 좀 많이 준비할. 사실 제가 좀 힘든 게 금요일 날은 뉴스가 짧아요. 있는 것만 다 이렇게 갖고 와도 시간이 빡빡하 다 채우기 좀 번거로 좀 그러네요. 힘든데. 근데 최현희 기상 캐스터가 늦게 오면은 진짜 제가 이제 막 입에 막 이렇게 침이 마릅니다. 제가 막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 지금 갖고 온 거 남은 거 1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정치한다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도 없이 정치 얘기하고 있더라 지금. 네? 아 참나. 참. 그러게요. 자 화훼농가가 대목이 실종이 됐죠. 네. 사실은 이제 졸업식 입학식에다가 그 뭡니까 또 2월에 뭐 발렌타인데이 그때도 꽃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목이 지금 실종된 거죠. 사실 네, 졸업식 네. 입학식만 사라져도 엄청나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훼농가분들이 장미꽃 같은 걸 이제 좀 햇빛을 좀 덜 주고 해가지고 성장을 늦추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타임에 맞춰가지고 막 준비해놨는데 꽃이 한 번 다 펴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팔고 나머지는 막 다 폐기시켜버리고 이런데요. 너무 너무 안타깝다. 아깝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꽃 선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꽃 받으면 좋죠 기분이. 그럼요. 네네. 꽃 좋죠. 원래 좋아하세요? 성지영 기자는? 꽃만 주는 건 싫다고 분명히 아 더불어 주는 꽃만 꽃을 주고 좋아하시는 싶다. 꽃만 줄 바에야 다른 거에 집중해요. 하지만 꽃도 받는 건 좋아한다. 여기서 조사에 약간 강조점이 있긴 한데 네, 꽃만은 네. 예. 하지만 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네. 배워갑니다. 꽃도 줘야 되는 거군요. 조격수님이 우리 이모네 화훼 농장 하는데 하셨어요. 이모님. 러블리 이너님은 꽃은 우리 집에 365일 내내 있는데 혹시 러블리 이너 꽃인가요? 네. 자,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유, 지금. 그런 거 티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꽃 어떻게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해결 방안은 뭐 지자체들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파는 경우. 그쪽 뭐 고향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 박람회 같은 거 있으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반가운 문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네. 반가운 문소리.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꽃을 사주자는 착한 소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저도 집에 갈 때 꽃을 사가지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진짜요? 꽃을요? 네. 와이프분이 일단 좋아하시겠네요. 저희 강아지가 꽃을 좋아해요. 저희 아구가. 네. 아무튼 뭐. 자 그리고 오늘 의정부에서 그 중학생들의 폭행 동영상 때문에 SNS가 난리가 났는데 네. 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좀 너무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안 갖고 왔어요. 저 영상 봤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네.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하고 뭐 중년 여성한테 이렇게 막 이유도 없이 폭행하고 욕하고 막 지들끼리 막 낄낄거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찍으면서 그거를 찍는 그 심리가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네네. 아이고 저보고 간 큰 남자라고 하신 분이 있네. 네. 아무튼 네. 네. 저희 와이프가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래 로맨틱 붙여주신 분도 있어요. 네. IM 써니님.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이분들이 07년생이라고 그러던데. 와, 네. 그렇지. 제가 그 아까 페이스북 보니까 이 텔미 나올 때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네. 제가 07 수능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다 특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촉법소년이어가지고. 또 촉법소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만 벌인 게 아니라면서요. 또 여러 가지 절도 다른- 혐의가 원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처벌을 피해갔는데 촉법소년 제도를 뭐 아예 폐지하자 이런 여론도 좀 있고. 아무튼 뭐 오늘 금요일 날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최혜리 기상 캐스터 오셔가지고 또 날씨 또 전해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좀 힘드네요. 다음부터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매주 금요일에 스튜디오를 밝게 비춰주시는 최아리 기상캐스터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아리 기상캐스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선택의 사항이 없나 봐요.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네, 멋대로요. 남은 시간 하시면 됩니다. 너무 프리하네요. 아니, 근데 네. 오늘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 정말요? 네. 왜요? 네. 아니, 네, 자, 이름표부터 바꾸시고. 네네. 네. 그랬군요. 오늘 빛이 난다고. 네, 사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빨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왔습니다.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채아리가 왔네. 아니, 제가 하셨습니다. 녹화를 끝나고 바로 이 휴대폰으로 먼저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네. 그 언제 왜 안 오는 거야? 이걸 그 멘트는 거의 대본에 있어요. 그거. 시간대요는 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전에는 전화도 했잖아요. 왜 안 오는 거야? 거의 희생양이시죠. 빨리 가야겠다. 네.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안 갈아입고 네, 네, 네. 이제 갈아입고 왔으면 분노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날씨 얘기를 좀 다시 네. 해보자면 네. 이제 참 이게 겨울답지 않게 오늘 날씨가 좀 꿉꿉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오늘 되게 이렇게 하늘도 뿌옇고 그 먼지와 또 안개가 이렇게 쫙 깔린 그런 날씨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는 겨울하면은 건조한다는 기억이 그럼요. 그죠? 네네 맞아요. 가습기도 먼저 막 찾게 되고 네. 맞아요. 핸드크림도 바르게 되고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습한 공기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조금 머물 것 같아서 네, 이런 오늘 같은 상황이 내일 아침까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는 조금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 되면은 좀 안개가 이렇게 솟아니 되고 네. 그리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후에도 하늘은 계속 흐릴 것 같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오늘 바깥에 안개가 좀 찌푸리는 날씨예요. 맞아요. 맥스 제이님이 라이브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리 효과입니까? 네. 김희준님이 내일 중부지방 날씨 어떤가요? 네, 하셨습니다. 중부지방 날씨.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아서 원래는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있지만 늘 그렇듯 프리하게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부지방에서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은 먹구름만 머무는 날씨가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동풍이 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찬 공기의 축이 아예 동해상으로 옮겨갔어요. 네. 그전에는 서해안에서 눈이 막 집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찬 공기의 축이 동해상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옮겨지면서 폭설이 발달하는 구름이 발달하는 지역도 영동 지방으로 이제 집중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쪽에 영동 지방에 눈이 오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레이더상으로 봤을 때 비구름이 발달을 한 상태고 네. 이 비가 이제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은 눈으로 바뀌어서 내려요. 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이 주말 내내 강원 산지에 대 폭설이 이어지는데 네네.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이 눈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 많이 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눈도 무거운데 그 무게가 습기를 머금어서 무거운데 양도 30cm 이상으로 많잖아요. 30cm 요? 네. 많이 오네. 최고 30cm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물 주변 점검을 그러네요. 잘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아직은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눈이 밤마다 강하게 오거든요. 네. 주말 내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요일까지 영동 지방은 좀 상황이 안 좋고 네네. 이 밤마다 강한 눈이 집중이 되면서 당장 오늘 밤 사이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피크가 두 번이에요. 강하니까 눈이 계속 하루 종일 주구장창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눈구름은 일요일까지 머물지만 강하게 집중되는 그 타임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현철님이 진짜 런던 날씨가 이럴 것 같다고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최리망구님도 네. 새벽에도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강철성님도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안개가 하셨습니다. 맞아요. 특히. 카밍 라무윤님이 먹구름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눈 많이 오는 지역은 군인들 힘들겠다, 욕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눈 얘기 하시고요. 나오면은 꼭 그 아, 군대 얘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심태선님이 강원도 안 살아서 다행이라고. 근데 또 강원 산지 쪽에 눈이 많이 집중이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동풍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해안가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좀 강하게 밀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말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안가 쪽에 잠깐 마시러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비가 그치면 또 네. 추워지는 건 아닌가요? 아, 예, 추워지진 않아요. 왜냐면 어. 이 공기 자체가 뭐 그전처럼 막 이렇게 혹한의 추위를 불러오는 그러니까 한기를 먹으면 비구름과 뭐 눈구름 시베리아에서 내려온다고 네, 그 그러잖아요. 자체가 그게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큰 추위 걱정은 덜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예, 네. 일단 기상청의 어떤 중기 예보 상으로는 앞으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이달 말일까지는 큰 추위는 없고 오히려 기온이 오르는 추세로 가면서 지금처럼 이제 포근한 날씨, 한 3월 초중순 정도 되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네. 근데 지난번 강추위가 워낙 또 맞아요. 강렬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상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금 계속 말씀드린 한 번 더 다시 짚어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거기 냉기가 쏟아져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찬공기의 축이 동해상으로 옮겨가면서 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제가 대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아니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를 뿌리든 눈을 뿌리든 그 창고 그 구름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워지진 않고 지금 보니까 29일 그리고 30일 날 영하 9도씩 떨어지는데 네.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전에는 아. 장기간 이어졌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풀리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이게 이번 주말이 지역별로 날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이렇게 넓은 나라인데 싶은 거 있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헷갈립니다, 날씨 진짜.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은 일기예보 들으시는 분은 이제 아무래도 네.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얘기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네, 네. 근데 비 온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멀쩡하지? 맞아요, 뭐 맞아요. 아까도 댓글로 눈이 뭐예요? 막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그래서 데스크 원고를 계속 막 수정하다가 그냥 이번 주말은 지역별로 날씨가 참 다르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예보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은 이제 비가 안 오고 하늘이 흐리기만 하죠. 그렇죠. 근데 또 남해안에도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해안가 날씨가 안 좋아요. 남해안에는 비가 많이 오고 동해안에도 이제 비나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강원 산지, 그러니까 더 높은 북쪽에 있는 이제 강원 산지는 폭설이 이제 내리는 거고 제주도가요 비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가 예보돼 있어요. 이게 겨울비가 아닌 거예요. 완전. 그러네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습한 공기를 쫙 몰고 오는 수증기량이 많은 그런 구름들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제 비 내리는데 약간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겨울비가 사람을 좀. 그쵸. 어제는 좀 촉촉이 내렸는데 진짜 내일이야말로 겨울비답지 않게 비가 흠뻑 내릴 것 같아요. 서울에도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서울 얘기도 하셨어요? 아니, 이게 너무 질문이 이게 계속. 맞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좋아요. 네. 지역별로 날씨가 다릅니다. 이렇게 지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지도를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주시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헷갈려요, 진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이렇게 수도권 쪽 이제 비 안 오고요 하늘이 흐리고요 충청도도 괜찮고 네. 근데 이게 동서로 나눴을 때 강원도 영동 쪽에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쪽도 비가 많이 오고요. 네. 괜찮습니다 서울. 네네네. 네. 먹구르님이 비가 와야지 세차해 주신다고. 저도 약간 비 올 때 밖에 차 세워놓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하늘이 맑아져요. 네, 비 소식 없고. 네.
IM 소니님이 전남 여수 사는데요. 주말에 비만 온다는 예보가 자꾸 있다고. 맞아요. 여수가 남해안이니까 그러겠네요. 많이 와요. 최고 네. 40mm로. 아, 에리킴님이 추위 없으면 미세먼지 또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싫은데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는 뭐 강수가 있기도 하고 네. 그래도 이게 그 기류 자체가 뭐 그 공기가 탁한 먼지가 쌓여 있는 그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네. 근데 다음 주 미세먼지 상황을 좀 보긴 해야겠죠. 미세먼지 예보가 그렇게 열흘씩 나오진 않아가지고. 네. 오늘 보니까 다들 옷을 되게 가볍게 입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패딩은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2월 달에 또 한파가.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차례 조금 한파 추워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전에 한파 우리가 겪었던 혹한의 장기간 이어지는 한파와는 좀 다르게 뭐 이렇게 잠깐 이제 머물다 가는 한파가 한두 차례 더 찾아올 수 있고 아무래도 그때마다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눈이 또 많이 올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리님이 2월에 급 추워질까 걱정된다고 저랑 같은 걱정하셨네요. 봄빛님은 겨울도 다 갔네 하셨는데 아직은 패딩은 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네. 네. 불이한 맥스님이 충청남도 미세먼지 엄청나다고 하셨고. 그렇죠. 충청도가 이게 이 지역이 좀 먼지가 잘 쌓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파가 한두 번 정도는 더 올 거니까 그 전처럼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견딜만한 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혹한의 심한 추위는 아니고 김희준님이 충주가 엄청 춥다고 하시네요. 주말 인사 기상캐스터 버전으로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기상캐스터 버전 인사는 뭐죠? 뭐예요? 계산해서. 댓글로 얘기하셨어요. 기상캐스터 인사. 그러니까 따로 있나요? 그리고 아리타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민호 아나운서께서 오늘 좀 피곤하신가요 혹시? 아 제가 이번 주에 네. 조근이어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 새벽 나와서 4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양해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시간이 끝났네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